안녕하세요. 약사님 짱이에요. 약짱TV입니다. 약을 먹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어떤 약인지 알아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 대표적인 약이 항콜린제라고 부르는 약인데요. 이 항콜린제를 장기적으로 먹으면은 치매 위험이 6%에서 무려 49%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항콜린제가 과연 어떤 약이냐, 어떤 약이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비염약입니다. 콧물약, 콧물이 흐르지 않게, 재채기가 나지 않게 하는 그런 약들이 정확하게는 항히스타민제라고 하지만 항히스타민제가 항콜린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콜린제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요실금약이 또 대표적인 항콜린제입니다.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서 소변이 절박하게 급박하게 마려워서 과민성 방광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들이 바로 항콜린제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멀미약이 있습니다. 구역질, 구토를 완화시켜주는 멀미약이 바로 항콜린제. 오랫동안 먹으면 치매 위험을 높인다. 이렇게 연구가 나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뇌전증 약. 간질약이라고도 부르죠. 뇌전증 약도 원래는 뇌 이상 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건데 그런 약들이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항콜린제는 쉽게 말해서 마르게 하는 약이고요. 안 나오게 하는 약입니다. 뭐를 안 나오게 하냐면은 분비물, 분비선에서 침이 마르게, 침이 안 나오게, 콧물이 마르게, 콧물이 안 나오게, 재채기가 안 나오게 이렇게 하는 약들, 그런 약들이 대부분 항콜린제고, 근육에서 근육을 또 풀어주는 약들이 항콜린제입니다. 방광에서 소변이 안 나오게 하는 약이 항콜린제인데, 방광이 수축을 하면 소변이 나오고요. 방광이 릴렉스하게 이완이 되면 소변이 안 나옵니다. 근육을 풀어주는 약이 항콜린제이기 때문에 방광을 이렇게 풀어줘서 요실금에 쓰는 약이죠. 그리고 위장이 릴렉스하게 해주는 약이 항콜린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장 운동이 너무 빠르면은 설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설사약, 지사제로 항콜린제가 처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장이 경련을 일으킬 때, 그럴 때 복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진경제, 장을 진정시켜주는 약이 항콜린제입니다. 그리고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 이완제도 항콜린 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항콜린제인데, 이게 바로 그 뇌에서도 마르게 안 나오게 뇌 신호 전달을 차단을 해서 학습에 관련이 되는 그 신호까지도 차단을 하기 때문에 기억력 저하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 건데, 항콜린제는 항콜린제입니다. 무슨 콜린이냐면은 아세틸콜린, 뇌에서 신호 전달에 관여를 하는 아세틸콜린을 차단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은 일시적으로 혼란이나 기억력 감소, 졸림, 멍,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약국에서 흔히 복약지도 하는 내용이 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항콜린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약간씩 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약지도를 하게 되는 건데, 보통은 약을 먹을 때만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약을 먹을 때만 일시적으로 졸린 거고, 약을 먹고 좀 몇 시간, 3, 4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괜찮아서 졸리지가 않습니다. 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항콜린제를 이제 장기적으로 높은 용량으로 먹게 되면 이게 치매 위험까지도 증가시켜준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거죠. 단기간 보통의 용량으로 먹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잠깐만 졸리거나 약간 기억력이 감소될 수가 있는데,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강한 용량으로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일시적인 거를 넘어서서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항콜린제를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되냐? 그렇지는 또 않다라고 합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항콜린제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기약으로 간단하게 잠깐 먹는 경우에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치매하고 별 상관이 없고 일시적으로만 약간 혼란이나 졸릴 수가 있다. 그 정도다. 그게 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초기 치매, 지금 현재 치매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항콜린제를 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치매가 더 촉진이 되고 기억력이 저하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항콜린제를 가능하면 줄일 수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은 먹고요,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먹는 게 치매 진행 방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중증 치매인 경우에는 또 다르대요. 중증 치매인 경우에는 이까지 거 항콜린제 끊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중증 치매는 상관이 없고, 정상인 괜찮고 초기 치매인 경우에만 항콜린제를 조심해야 되는데, 항콜린제를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콧물약, 비염약, 알레르기약, 진경제, 장진경제, 멀미약, 요실금약, 근육이완제, 일부 우울증약이나 정신과 약을 이렇게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사 먹을 때, 내가 요즘에 기억력이 너무 떨어지고 치매 증상이 있으니까 항콜린제를 가능하면 약하게, 아니면은 빼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 약마다 항콜린 작용이 강력한 거, 중간 거, 약한 거 거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할 때나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조금 항콜린 작용이 덜한 약으로 골라주세요 하면은 조금 더 선택의 여지가,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항콜린 부작용이 높은 약을 항콜린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항콜린성이 좀 강한 약이 있고, 그 대안으로 항콜린이 적은 약이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기억력이 나빠지지 않는 항콜린이 적은 약으로, 그런 약으로 처방해 달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약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듯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